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3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 얘는 한 문제 보시면 돼. 홈 네트워크 설비는 얘는 한 문제. 뭐 두 문제까지 냈었는데 한 문제만 나오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자,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을 구분하는 문제, 장비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홈 네트워크 장비하고 설치 공간을 구분하는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는 자, 장비죠. 월패드 장비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 써 있네. 그는 단지 서버도 장비인데 세대 단자함은 설치 공간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적인 측면을 다뤘고요. 그리고 혹시 다루는 거 전유 부분하고 공유 부분도 다룰 수가 있어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 그러면 전유 부분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이거죠. 지금 현재 홈 게이트웨이도 뭐다? 전유 부분이고 월패드도 전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자 들어가면 다 전유 부분이에요. 세대 단자함이든 세대 통합 관리반이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것도 있죠. 감지기나 제어기기들 있죠. 감지기나 제어기기들. 이런 것은 전유 부분에 속합니다. 전유 부분. 그리고 자, 이거죠. 예비 전원은 전유, 공유 다 있어야 되고 공통이고요. 자, 여러분 자기 집 그 감지해야지. 남의 집 그 감지가 뭐 하려고요? 맞아? 뭐 지구 방위군입니까? 다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제어도 자기 집 거 제어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것이 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분 있죠? 2번 부분은 자, 저거에 대해서 다룬 거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문제인데, 본량에서. 그래서, 우리가 저겁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는 거의 설치 기준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한 건데, 조금만 어설프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기준은 거의 무슨 사항이 많다 했어요? 설치 의무사항이 많다 했죠. 대부분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에 설치 재량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설치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뭐뭐뭐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해야 한다라고 뭐 서술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야 한다. 요새 추세는 줄이기 위해서, 한자 떠나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뭐뭐뭐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서술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설치 재량은 뭐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뭐를 권장한다. 뭐 권장하나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유형밖에 없습니다. 얘는 별로 안 돼. 얘하고 얘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그래서 설치 아니한다는 없습니다.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부정문은 없어요. 자, 여기는 항상 이렇게 서술이 돼야 돼요. 뒤에 서술형이. 자, 그래서 장난친 거다 2번에. 자, 월패드는 원격 제어는 조명 제어와 난방 제어는 수동으로 조정 스위치 설치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룬 건데, 그래서 월패드는 무조건 의무밖에 없거든요. 재량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권장사항도 없고. 특히 여기는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는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부정문이 없어요. 서술형이 이것밖에 서술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서술형이 이것밖에 없어요. 홈 네트워크 설비에는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홈 네트워크 구현 기술 중 무선 통신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놨죠. 1번에 홈 RF 나오죠. 홈 RF는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 중심으로 홈 네트워크 기술을 구현한 기술이 홈 RF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얘가 하겠다는 거예요. 1번. 홈 RF 별도로 내면. 이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PC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설은 그 우측에 봅니다. 6번 문제 있죠. 6번 문제의 해설 봅니다. 6번은 안 풀어도 돼요. 6번에 거기 보시면 265페이지 하단에 있죠. 홈 RF 해놨죠. 해설 3번에. 그래서 가정 내에 뭐다? PC 퍼스널 컴퓨터인데 PC 중심으로 가정 이거는 홈 네트워크 하는 기술을 말한다. 홈 RF라고 칭합니다. 공부해 놓으세요. 다음에 내면 그냥 내는 거예요. 홈 RF 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블루투스는 우리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블루투스. 휴대폰 있죠? 간에 통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뭐 많이 나온다고? 전자파 많이 나온다고. 맞죠? 그래서 블루투스 이용하잖아. 블루투스는 안 나오겠는가? 안 나오나? 이것도 전자파 통신인데 조금은 나오겠죠? 그래서 블루투스는 보통 여러분들이 그 에릭슨사에서 했는데 거기서 그 에릭슨이 어디 회사이죠? 스웨덴입니까? 노르웨이입니까? 핀란드입니까? 그 어디 나라인데? 에릭슨사가 요새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느 업체죠? 어느 나라이죠? 에릭슨사가 통신? 예? 지금 미국이 아니 초반에 옛날에 스웨덴입니까? 예. 그래서 이 옛날에 그쪽에 있는 뭔가 하면 옛날에 중세 때인가 고대 때인가 그때 왕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걔 벼로가 블루투스였거든요. 왕이 하도 블루베리를 하도 지웅지웅 맨날 씹어 먹어가지고 입이 풀어가지고 거기서 유래돼가지고 그 왕의 이름 형칭이 블루투스거든요. 그걸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블루투스. 영원하라고. 근데 아니죠. I1394 있죠. 이거는 유선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알아둘 기 홈 RF 가지고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 일단은 거기 지문상은 홈 RF 내겠다 했는데 무슨 낸은 와이파이가 무슨 낸이죠? 와이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 홈 게이트웨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홈 게이트웨이는 전유 부분이다. 개수의 공유 부분이다. 전유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망하고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입니다. 체크하세요. 홈 게이트웨이는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접속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3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 세대 통합관리반에 뭐하다? 설치할 수 있다. 재량상이에요. 세대 단자함이나 세대 통합반에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홈 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건 하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무엇인가 하면 단지 서버,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통신하고 뭐다? 보안입니다.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니까 그 장비는 통신 관련된 실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통신 배관실에 설치 의무가 됩니다. 실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에 설치를 권장하나
집중군의 통신 방제실에 마다 설치할 수 있는 재량상입니다. 여기는 안해한다, 안해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없어요. 명심하세요. 여기는 무엇이다? 딱 세 가지 용밖에 없어요. 의무, 할 수 있다, 권장한다. 몇 가지? 세 가지 용밖에 없어요. 서술형이.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단방 외워놓으십시오.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뭐다? 집단방, 집중군의 통신실, 방제실. 자, 그래서 단지 서버 집단방. 그리고 그거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넘겨갑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7번. 7번은 홈네트 구형 기술, 유선 통신 기술 중에 기존 세대 내에 자, 이 전화선 가지고 홈네트 구현한 것이 홈 PNA입니다. PNA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8번에 보시면 지능형 홈네트 설비 감지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해놨습니다. 그럼 가스 누설이나 주거 침해 사항 세대의 사항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감지기는 하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감지기는 알아둘 게 항상 기억하십시오. 전유 부분이다, 공유 부분이다,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가스 감지기 사용의 가스는 LNG를 대는 공기보다 가볍죠. 천정해 주시고 LPG는 공기 무분의 바닥 쪽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폐관 현관 출입문 상단해야 돼요. 상하단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선이 단독 배선인지 겸용 배선인지 꼭 확인하세요. 상단 단독 배선으로 간다. 상단 단독 배선이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지능형 홈네트 설비 중 단지 서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1번에 단지 내에 설치해서 홈네트 기기를 총괄 관리하는 서버가 단지 서버입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서버를 두는 것은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에 두는 건 권장사항입니다. 단지 서버실에 두는 것은 권장입니다. 권장사항이고 그 다음에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통신실과 어디에다가 방제실에 여기에 뭐다? 재량이 설치 재량입니다. 설치 재량사항에 속합니다. 그래서 단지 서버는 세 군데 둘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단지 서버 설치 의무를 두는 서버실을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건 비용 증가가 되는 거죠. 최대한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세 개 중에 쓸 수 있다. 근데 현행 웬만한 아파트는 이렇게 했어요. 관리사무소 겸 단지 서버실 겸 집중군의 통신실 겸 방제실 겸 다 써요.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을 두 가지 통합한 게 아니고 실 둘러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곳에 다 두고 있어요. 맞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관리사무소는 하나 보통 이렇게 중앙에 많이 두잖아요. 맞죠? 중앙에 많이 두는데 근데 간혹가다 중앙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뭔가 한 번 분양하고 장사가 잘 되고 옆에 또 하나가 또 분양하고 이래가지고 있죠? 통합 관리할 때 있죠? 그럴 때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봐두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3번 책까지 다만 집중군의 통신실에 이 뭐 됩니까? 단지 서버를 때 보안을 고려해서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집중군의 통신 각종 통신사 직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가 돼요. 원래는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는 권장이거든 기본이.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자 다음 중 집중군의 통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집중군의 MDF실에 대해서
그래서 1번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 단을 설치한 공간은 뭐고요? 이거는 통신 배관실 MDF실이죠. 통신 배관실 자 TPS실이죠. TPS실. 1번은 TPS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집중근해 통신 전기 뭐 등등 나온 맞고,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체크해 놓으세요. 집중근해 독립적 출입구 설치 의무입니다. 유일하게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를 두고 있는 것마다 집중근해 통신실입니다. 그리고 5번 체크해 놓으시면 돼. 집중근해 통신은 적정 온도 유지 냉방시설이 하고, 냉방 고장을 대비해서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를 두고 있어요.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 두는 것은 집중근해 통신실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방제실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방제실은 자 홈 네트워크 관련 설비는 공간 확보가 필요 의무네. 그런데 필요가 없다 해서 OX. 이거는 항상 기억하라 했죠? 규정이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밖에 없다. 서술형이. 서술형은 3가지밖에 없어요. 의무, 재량, 건장. 없다, 안 해야 한다, 안 해야 할 수 있다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고 2번 자, 얘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2번하고 5번이에요. 2번과 5번이 중요합니다. 내가 간혹 가다가 1번에서 3번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한 번씩 테스트 해 보려고 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 몇 번이다? 2번하고 5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중바닥 방식과 항온 항습장치 설치 의무가 있는 데는 어디다? 2번과 5번은 자 기억하세요. 무슨 실하고 무슨 실? 2가지 했잖아요.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 이 2개 실에 이중 바닥 방식하고 바로 그겁니다. 항온 항습 장치. 이 설치 의무가 있는 데는 이 2개 실이에요.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2번 MDF실 해놨는데, 자, MDF실 했는데, MDF실 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아마 통신 배관실을 낼 것 같아. TPS실 쪽으로. 자, 왜냐하면 MDF실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보기는 통신 배관실 TPS, 뭐 통신 배관실 옛날 건물은 EPS라 많이 써놨죠. 옛날은 맞죠? EPS는 일렉트릭에서 이제 전기 파이프실, 원래 파이프 샤프트 약자이고 통신이니까 자 T를 쓴 겁니다. TPS. 자, 그래서 그래서 1번은 뭡니까? 1번은 단지 내 방범이나 방제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은 마다 방제실이고, 2번이 통신 배관실, 3번은 세대 단잠이고, 4번이 집중근해서 MDF실입니다. 그리고 5번은 뭐예요? 단지 네트워크 센터입니다. 5번은 단지 네트워크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자, 홈네 설비에 관한 옳은 것 해놨습니다. 1번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근해 통신실하고 어디에 설치해야 돼요? 통신 배관실에 설치 의무가 됩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그래서 단지 서버실에가 틀린 거예요.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근해 통신실하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에 설치 건장은 맞습니다.
근데 집중분해 통신실하고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재량상이었고, 그 다음에 3번 단지 서버는 외부인이 조작을 막기 위해 잠금 장치를 해야 됩니다. 옳은 지문이고, 홈 게이트웨이는 아까 재량상이라 했죠. 어디에서 세대 단자함이나 세대 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량상입니다. 4번은 재량상. 그 다음에 5번 방제실에 적정 온도 유지를 해서 자 냉방시설과 자 이 흡배경 환풍기 설치 의무가 있는 건 방제실이 아니라 어디라 했어요? 집중분해 통신실. 냉방시설하고 흡배경 환풍기 설치 의무는 MDF 집중분해 통신실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원격 제어기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나왔죠? 원격 제어기기는 주택 내부 외부에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서 가스 밸브 제어기기 맞죠? 그리고 2번 치사용 가스 밸브는 원격 제어 가능한 가스 밸브 설치 의무사항으로 갑니다. 일단 치사용 가스 밸브 제어 여러 개일 때는 뭐다? 통합 제어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원격 제어 가는 조명 제어기는 몇 구? 1구입니다. 1구 이상이면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치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예요. 자, 단지 서버실의 면적이 있죠? 최소 면적이 얼마? 3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주시면 된다. 문 크기 다룰 때, 자, 통신 배관실은 0.7, 18, 1.8m, 땡칠이 18이라고 했죠? 문틀의 외측 치수다, 내측 치수다? 내측 치수입니다. 외측 치수입니다. 내측 하면 틀려요. 외측 치수로 가야 됩니다. 근데 단지 서버실 크기 면적은 0구 2m라고 했죠? 0구 2m로 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둘 거, 자, 이 세대 단장 크기는 얼마로 간다? 세대 단자함은 500 곱하기 400 곱하기 80mm 건장이죠. 근데 여기 깊이에요. 여기 깊이가 80mm. 설치 건장입니다. 건장상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이제 수치가 장난 안 칠 겁니다. 작년에 이제 수치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실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실. 무슨 실? 아예 올해 열심히 수치 암기할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실 이거 아마 장난칠 거예요. 잘 봐요. 무슨 실에 대해서 낼 거예요. 자, 그리고 271페이지 전기설비 문제 보도록 합니다. 전기설비. 자, 먼저 1번에 다음 전기설비 구분 중 저압에 해당하는 거 되죠. 저압은 교류는 몇 볼트지? 600볼트지. 직류는 750볼트지. 이제 19회 때 직류 가지고만, 아니 교류 가지고만 낸 거예요. 교류 하나 가지고. 그리고 2번에 수변전설비 설계 순서로 오른 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했어요? 부하 설비 용량 산출부터 먼저 하면 돼. 그래서 부하 설비 용량은 어떻게 구하라 했어요? 부하 설비 용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다 잊어먹었습니까? 부하설비 용량은 어떻게 구하라겠습니까? 모르면 부하는 곱하면 돼요. 부하밀도 곱하기 연면적을 부하밀도 곱하기 연면적 하면 돼. 연면적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 모르면 그냥 곱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이 부하설비 용량만큼 하면 너무 커진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고려해서 뭘 구하라 했어요? 최대 전력을 구해.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야 돼. 그 다음 구해야 될 게 이걸 구해야 돼. 최대 수용 전력. 안 넣었어요, 일부러.
최대 수용 전력을 다음에 이게 2번이에요. 두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뭘 한다? 이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하라 했어요?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설비 용량이 주어지면 용량이 A, B, C 여러 개로 주어지면 합해야 돼. 합하셔가지고 수용률이 주어지면 곱해주면 돼. 수용률은. 근데 혹시 부동률이 주어지면 나누어주면 돼. 수용률은 곱해주고 부동률은 나누어주시면 돼. 그럼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은 70%다. 그럼 0.7을 곱해주면 돼. 보통 수용과에 사용한 율이거든. 대략 60에서 70% 정도 봐주거든, 수용률. 이렇게 곱해서 그냥. 그리고 나서 수변전설비 변압기 용량 결정하는 거야. 수변전설비가 바로 변압기 용량입니다. 변압기에 수변전설비 용량 결정해 주시면 돼요. 수변전설비 용량 결정 들어가면 돼. 뭐 들어간다? 용량 결정. 수변전설비 용량 결정 들어가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혹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그 3번 문제 보시면 지금 현재 수용률이 주어져서 냈죠. 두 번 냈습니다. 이런 유형은. 그래서 50, 100, 200 전기수 알배기다 수용률이 80%일 경우 최대 전력량 구하라 이러죠. 그러면 따로 주어지면 더 하세요. 하나로 주어지면 하나요. 100, 200 해가지고 그럼 350이잖아. 이거 더해서 먼저 더합니다. 그러면 얼마? 350이죠. 수용률 어떻게? 부하설비 용량 구했죠. 수용률 어떻게? 곱해라. 그럼 몇 프로? 80. 0.8.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원래 수용률 80 안 갑니다. 원래 수용률은 60에서 70입니다. 거의. 그렇게 그냥 계산 문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러면 얼마 됩니까? 280. 그럼 명심하세요. 부동률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라? 나누어 주세요. 부동률은 무조건 1보다 크거든. 그래서 수용률은 곱해주고 작은 건 곱하고 그럼 1보다 작은 건 곱하는 거고 1보다 큰 놈은 나눠주면 돼. 근데 식 절대 외우지 말고 식 외우면요 돌아번집니다. 풀 때 식이 또 생각이 안 나. 이거 간혹가다 이겁니다.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무슨 식을 대입할까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착 나오면 막 써놓으면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자꾸 간편한 원리를 터득하면 돼요. 급탕은 모르면 순환수량 구하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면 돼. 질량 곱하기 비율 곱하기 온도 차이가 분자에 간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질량 곱하기 비율 곱하기 온도 차이. 그걸 기억하면 웬만하 풀어. 그리고 이제 나누기 3600 하고 막 이러면 돼.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최대 수용률 구하는 식은 뭐다? 부하설비 용량 곱하기 뭐 하면 된다? 수용률을 곱해서 해주시면 돼. 곱하는 거 있으니까 곱하는 건 뭐만 곱한다? 숫자열만 곱해야 돼. 다 곱했잖아. 맞죠? 다 곱이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수용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전선의 배선 방식 중 평행식에 대한 설명. 평행식은 뭘 평행식이라 했어요?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마다 일일이 간선을 하나씩 빼준 게 무슨 식? 평행식이었죠.
나뭇가지 방식은 간선이 한 가닥만 나간 게 나뭇가지 방식이었고, 그러면 설비비가 저렴한 것은 무슨 방식? 나뭇가지 방식이고, 그 다음에 배선 자체 소요가 가장 적다. 나뭇가지식이죠. 사고의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뭐다? 평행식 특징이죠. 그리고 근데 자, 나뭇가지 방식은 사고의 범위가 넓다 했죠. 그리고 전압이 안정되나 부하의 증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압 안정은 맞는데 부하 증가에 관계없죠. 자, 이게 평행식 아닙니까? 배전반에서 분전반 하나마다 간선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그럼 분전반 하나 더 설치하면요, 간선 하나 더 빼주면 되는 거예요. 분전반 패널 보드가 있는데 여기 전선 하나씩 다 빼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 이게 평행식이에요. 관계없어요. 분전반 하나 더 설치하면 하나 더 빼주면 돼. 자, 그리고 소규모 건물에 쓰는 게 뭐다? 나뭇가지이고. 그러면 평행식은 어디? 대규모 건물에 쓰는 거예요. 혹시나 보세요. 지금까지도 안 냈어요. 혹시나 나올까봐 이제 쫙하면 나올 수 있어요. 나뭇가지식 하고 있죠? 평행식. 그래서 공부 혹시나 한번 해놓으십시오. 앞전에 1~3이 내면 가능성이 있는데 또 바뀌었다는 설이 좀 있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면 바뀌었다는 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바뀌었으면 이거 내는데. 그 다음에 6번에 분기회로의 각 출구 아웃렛에 전기회로 만들어 옳지 않는 거. 그래서 복도 계단 텔레비전 같은 회로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방 배치나 구조를 고려해서 배선하기 좋은 회로 해주면 될 거고, 같은 스위치로 같은 회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습기가 있는 별도, 이거는 별도 회로로 해줘야 돼요. 습기가 있는 것은. 습기가 있는 것은 별도 회로로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전부 에어컨 있죠? 에어컨은 습기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에어컨은 물이 나오죠. 물 나와가지고 밖으로 호스로 빼내잖아요. 습기가 있는 것은 별도 회로로 해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 같은 출구는 같은 회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기 회로는 몇 메다 이하로 한다? 30m 공부해 놓으시고, 분기 회로는 기본 20회선이 원칙이고 예비회로 20회선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설 7번 문제 보시면, 자, 전기설비 7번 문제 좀 해놓으세요. 자, 전동기 역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쓰는 것이 뭐다? 콘덴서입니다.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입니다. 진상 콘덴서는요, 고압용 콘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용 콘덴서는. 그리고 2번 분기 회로의 별도의 분기기에 사고 피해를 최소화시켜라. 그리고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전후에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저것만이에요. 방수형 콘센트만.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이제 습기가 있는 쪽은 높이 설치해요. 콘센트를. 자, 그래서 화장실에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높이 설치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애매하잖아. 욕실장 때문에. 맞죠? 욕실장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뭐다? 카바를 해놨죠? 맞죠? 카바를 해놨고, 자, 에어컨 뒤에는 그냥 이렇게 해놨잖아. 높은 데 설치해놨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 방수용 콘센트는 설치 높이가 다릅니다. 높이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적인 콘센트는 바닥에서 30cm 딱 설치해놨어. 왜 30cm가 적당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낮게도 좀 안 좋고, 이렇게 꽂아야 되니까 앉아서 작업할 때. 그런데 장식장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파트의 거실의 장식장이나 이런 게 설치 높이가 대략 장식장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장식장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그냥 사다 그냥 놓기만 놓고 높이는 생각 없이 샀군요. 예. 한 대략 한 400mm에서 450mm 정도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가려지죠, 콘센트가.
맞죠? 콘센트가 보이면 뾰족 안 좋잖아. 그래서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봐두시면, 그리고 이제 전기 개척 시 전압계는 전기 부하의 뭐다? 전압계하고 전류계가 틀려요. 전류계가.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이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갑니다. 얘는. 전압계는 병렬이고 전류계는 직렬로 갑니다. 직렬. 공부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는 접지형으로 설치하고 일반 콘센트 별도로 우리가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별도 회로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8번은 자 다음 개폐기 중 차단기 중 무부하로 회로 분리를 개폐할 수 있는 것은 단로기입니다. 단로기. 자 단로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내려야 되는 게 가부하 걸려서 차단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로기는 뭐 고장 이런 뭐 수리나 점검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을 단로기라고 합니다. 혹시나 받으지? 그 다음에 9번에 자 다음 예비전원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겁니다. 예비전원이 아파트 관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인간들이 아직도 한 문제도 안 내고 있어요. 발신기는 앞전에 냈고 그 표시등 가지고 냈고요. 15도 10m 가지고. 발신기는 앞전에 냈습니다. 근데 얘는 예비전원이 아파트 관리하고 관계가 엄청 많은데도 아직 한 번도 안 내지. 쓸데없는 거면 계속 내고. 그래서 시험은요, 아파트 관리하고 관계 있다고 내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인원을 조절을 할 수 있나 이 목적입니다. 요새 시설계로는요, 인원 조절 목적으로 시험 내는 것이지, 꼭 아파트 관리하고 집중도 많이 관련된 거면 낸 건 아니에요. 관리 없는 것도 막 내요, 사실. 자, 그러면, 거기 9번에 보면 예비전원, 그래서 이제 자가발전 설비는 수변전 설비는 10에서 한 20% 정도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예비전원으로서 축전지는 자, 30분 이상 계속 방전할 수 있는데, 근데 충전 여부를 보면 잘 봐요. 정전 후 충전하지 않고입니다. 정전 후 충전하지 않고야. 충전 여부를 잘 봐요. 30분에 집중해 있으면요, 이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충전 여부가 나오면 잘 봐요. 충전하지 않고 30분 이상 공급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소방에서는 기본 20분으로 간다 했죠? 전기에서는 기본 30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방은 불을 빨리 꺼야 되니까 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전기는 오랫동안 공급해줘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위급상에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30분 이상으로 가는 거고, 소방은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20분이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자가발전소의 비상사태 10초 이내 가동해서 30분 공급해주면 돼요. 그런데 자 5번에 병용일 때 있죠. 병용일 경우는 자 자가발전 45초 이내 30분 되기 때문에, 근데 축전지는 자 20분으로 갑니다. 20분. 병용일 때는 축전지는 20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4번에 발전기 시엔 내화 방음 구조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가능한 부하의 중심에 설치해야 돼. 멀리 설치하면 안 돼요. 중심에.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의 배선공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가요 전선강공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 매립배선에 사용된다. OX, X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매립배선에 사용되는 것은 뭐다? 금속강 공사가 매립공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드 공사, 이런 걸 몰드 공사라고 해요.
저 뒤에 있네. 금속 몰드가 제일 뒤에 있네. 보이죠? 에어컨 DB 저게 금속 몰드에. 자, 보통 이건데 똑딱이 형태 저 이중 테이프에 딱 양면 테이프를 딱 부착해 놓고 전선 넣고 뚜껑 닫는 거 있죠? 이게 다 몰드인데 금속이면 금속 몰드, 목재는 목재 몰드, PVC는 PVC 몰드 종류는 많아요. 자,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아니면 어디에 됩니까? 저런 됩니다. 가요 전선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기설진의 금속관 배설 정설 공사할 때는 금속 몰드 내지 가요 전선관 공사 형태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접속점이 없는 절연선을 사용해서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해 주면 됩니다. 넥싱 조수선. 그리고 4번 이거 한번 받아요. 라이닝 덕트 공사. 라이닝 덕트 공사는 덕트 본체의 실링이나 콘센트를 구성해서 사용하며 벽면 조명 등과 같이 강은을 이동시킬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라이닝 덕트 공사입니다. 요거 한번 좀 봐두세요. 자, 그리고 밑에 플로우 덕트 공사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플로우 덕트 공사. 그래서 바닥에 닥트를 보내가지고요. 전기선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겁니다. 전화선, 인터넷선이나 있죠? 이런 거 다 보낸 거예요. 케이블선 이런 걸 동시에 보내서 바닥에 콘센트 직접 꽂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넓은 사무실 같은 데 사용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습기가 있는 장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의 화장실에는 플로우 덕트를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화장실에 콘센트가 바닥에 있어요? 벽에 있어요? 그렇게 또 가서 화장실에 콘센트 못 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화장실에도 콘센트 있죠? 다 벽에 있잖아요. 요새는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 변기마다 다 설치해 놨잖아요. 아, 요새 설계 기본이 변기마다 다 설치해줘요? 왜냐하면 비대기를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요새 다 설계를 해줘요, 화장실도. 요새, 백화점 화장실에도 저 콘센트 하나씩 다 달아 해놨어요. 다 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번은 전기설비의 금속관 배선공사가 옳지 않는 거 있죠?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얘가. 그래서 1번에 외부적 기계적 충격의 전선의 손상이 적고요. 그 다음에 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교체는 용이합니다. 이건 장점이에요. 이건 장점. 그 다음에 1번도 장점, 2번도 장점이죠. 그리고 3번 금속관 내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배관공사 할 때, 배선공사 할 때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돼. 이어주는 게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4번 습기가 많은 장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설공사가 쉽다 해서 틀린 거예요. 정설공사는 어렵습니다.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2번하고. 전선 교체는 용이하고, 정설공사가 어렵습니다. 정설공사가. 그거하고 혼돈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근데 금속공사는 접지공사 해야 돼요. 몇 종 접지한다? 제3종 접지공사. 몇 종 접지? 제3종 접지공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감시 제어반이 있죠. 뭐 초창기 내고 나서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운전 표시하고 정지 표시만 잘 보면 돼요. 운전 표시하고 정지만. 왜냐하면 자동차하고 반대라서 봐야 돼. 그래서 얘들 가지고 내내면 운전이 뭐예요? 전기는 적색이에요. 붉은색이 적색이 운전이에요. 녹색이 정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차는 반대죠. 그 다음에 13번에 피레설비의 구성으로 옳지 않는 게 나왔습니다. 규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돌침은 맨 윗부분부터 25cm 돌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레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 피복이 없는 동선을 인하하던 접지 다 얼마?
50제곱미터 이상 체크해서 50. 그리고 3번에 필요해서 인하선을 대신에 철골조나 철근콩의 철근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연속성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는 3번에는 이 경우 전기 저항은 몇 옴 이하 된다? 0.2옴 이하가 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 수레를 방작해서 높이 몇 메다 초과하는 건물에 한다? 60입니다. 60. 60m 초과하는 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우측 해설에서 277배 해설에서 피뢰침 설치 대상 나오죠. 요거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 높이 몇 메다? 20m 이상인 건축물, 높이 20m 공작물 있죠. 이게 설치 대상 의무입니다. 옛날은 법이 높이 20m 넘는 건물이 원래 법령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대상 건물이 그럼 20m보다 낮은 건물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어떻게 바꾸는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허가나 주택법에서 승인 신청 들어오는 건축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필요 설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건물은 낙내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게. 그래서 부랴부랴 높이 20m 있는 건축물로 바꿨습니다. 추가로 바꿔서 2개 들어왔어요. 근데 공작물도 낙내를 받죠. 그래서 이제 공작물까지 들어온 거예요. 대상에. 그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4번은 끝난 것 같고, 안테나는. 15번도 한 번으로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끝난 거거든. 끝난 거야. 몰라. 제 느낌이 끝났으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16번. 실내 면적이 자, 100제곱미터인 이걸 풀으라는 게 아니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40W 형광등 10개 설치 평균 조도는 얼마인가? 단 형광등 한 개 강속이 2000루멘이고 조명률이 60%, 감각 보상률이 1.5라 그랬죠? 그럼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죠? 조도하고 비례야 반비례야. 이걸 기억하시면 돼. 그럼 강속 루멘은 많이 빛을 발해야지 밝아지죠. 강속 비례잖아요. 개수는 비례 관계다 반비례다? 비례죠. 자, 여기 다 끄고 한 등만 켜볼까요? 어디지? 비례 관계. 조명률은 도달률이 조명률이야. 자, 17번에 그 문제 봅니다. 조명갈 용어 중에 나온 강수 자금에 도달하는 비율이 조명률입니다. 조명률. 그리고 거기에 감각 보상률 해설해 놨죠. 공부해 두세요. 다음 내용 감각 보상률이에요. 그런데 그 2번에 유지율하고 4번의 보수율은 같은 말이에요. 유지율 보수율. 유지율 보수율이라는 것은 이게 유지율 보수율이에요. 자, 이게 처음에 샀을 때 빛은 잘 발하잖아요. 이게 유지가 잘 되면 계속 강속이 잘 발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보수율이 좋다는 것은 처음에 빛을 발할 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특정 시간대에 빛을 잘 발하는 것이 유지율 보수율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보수율 유지율 큰 것이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보수율 유지율은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그럼 0.8에다 8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80%도 엄청난 거예요. 유지율 보수율이. 그게 유지율 보수율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근데 같이 주어질 수는 없어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감각 보상률인 여유를 두는 거죠. 감각 보상률이 주어지면 유지율 보수율은 안 주어지는 거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심하세요. 감각 보상률이 주어지면요 유지율 보수율이 안 주어지고요. 감각 보상률이 안 주어지면 유지율 보수율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거 역수야. 감각 보상률의 역수가 보수율 유지율이에요. 하나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 해도 관계없는 거야. 개수하는 문제 냈고요. 그럼 강속을 구하라 할 수도 있고 조명률을 구하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수율 유지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낼 수도 있는 거야. 앞으로 이야기해 드린 게 그럼 같이 있던 놈은 역적이야. 다 분모로 놓으면 돼. 무엇을 구하세요 하면. 자, 개수 구하는 것까지 냈어요. 조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개수 구하는 것까지 문제 냈거든. 그럼 앞으로 조명률을 구하세요. 보수율을 구하세요. 강속을 구하세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나가면 같이 있던 전부 다 분모 역적되면 돼? 그러면 돼. 간단해.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우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문제 뭐 간단히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인데 시중에 있는 문제가 똑같이 냈어 그때는. 옛날엔 똑같이 내줬습니다. 지금 똑같이 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겁니다. 봐요. 강속 얼마? 2000. 개수 몇 개? 10개. 조명률이 몇 프로? 60%. 0.6. 면적이 얼마? 100에다가 봐봐요. 감각 보상률 1.5죠. 자,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2만에 0.12,000 나누기 150이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는 조명률이었고 앞으로 감각 보상률 좀 주의하시면 돼요. 감각 보상률. 자, 그 다음에 18번에 혹시나 해서 해놨습니다. 어느 건물의 평균 조도가 300루 설계하고자 한다. 조명률을 0.6에서 0.7 개선할 경우 강원의 개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자, 이때 강원의 강속은 3000루멘이고 실의 면적이 얼마다? 6배. 그리고 유지율 보수율이 0.5가. 자, 보면 이거예요. 감각 보상률이 안 주어지면 유지율 보수율을 주어줄 수 있는 거고 유지율 보수율이 맞죠?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두 개가 동시에 주어질 수 없는 거야. 왜? 동시에 안 주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역수가 되는데 역수가 안 됐을 때 문제잖아요. 맞죠? 이걸 또 모르고 막 둘 다 주어지고 막 써놓으면요. 이 총 맞은 인간이 역수가 되는데 역수가 안 되게 주어질 수도 있겠, 않을까 하면 자기 생각 없이 주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했어요? 개수는 얘가 앞에 나가면 나머지는 다 역적이 된다 했죠? 에? 강속이 분모로 내려오면 되네요. 강속 맞죠? 조명률 유지율도 줬죠? 이거 분모에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뭐다? 분자에 가면 되냐? 조도 곱하기 면적이 분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식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주어지면 하나는 없애야 돼. 두 개 중에 하나가 주어지면. 항상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개수인데 지금 현재 조명률을
달리 했죠. 조명률이 하나는 얼마다? 0.6, 하나는 0.7로 계산했다. 그러니까 조명률 0.6일 때 하나 계산하고, 그럼 개수는 조도가 얼마라겠습니까? 조도가 300 곱하기 면적 600에, 자, 강속이 3000루멘이었죠. 3000에다 곱하기 조명률 0.6일 때 유지율이 0.5 주어졌죠? 0.5 맞죠? 0.5. 요걸 때 계산 하나 하는 거예요. 개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조명률마다 0.6일 때. 새로운 거 준비를 항상 해야 돼. 옛날 냈던 거 내는 게 아니니까. 600에 3000 곱하기 0.7일 때. 조명 0.7일 때. 그럼 0.7이 되니까 이때는 개수가 조명률을 높여버리면, 자, 줄어들겠죠. 이 차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차익.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간접조명기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간접조명기구. 간접조명은, 간접조명은 뭐 됩니까? 천장이나 벽에 빛을 반사해서 조명하는 걸 무슨 조명? 간접조명입니다. 그래서 직사 눈부심이 권리가 없죠? 매우 넓은 면적을 강으로 역할한다. 천장면 자체가 강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상 강속 중 상향이 90에서 100%입니다. 하향이 0에서 10%인 겁니다. 그러면 천장면 벽면 어두운 색으로 하면 안 되고 밝은 색으로 빛을 잘 반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천장은 밝은 색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색? 밝은 색으로 빛. 그리고 항상 인테리어 기본이 이거예요. 색깔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인테리어 잘하기 위해서는 천장, 벽, 바닥 순으로 천장이 밝고 바닥으로서 어두워지는 게 좋아요. 기본이 안정감이 있어요. 기본 인테리어 기본이. 바닥이 밝고 위로 가서 어두워지면 안 좋아요. 느낌이. 상식이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천장이 제일 어두운 색하고 반대로 해놓으면 좀 느낌 이상해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건축과 조명에서 천장에 반응구의 구멍을 뚫어서 거기 기구 설치하는 것은 코퍼라이트고, 그래서 2번의 코버라이트는 뭐다? 간접조명이네.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간접조명이 코버라이트입니다. 그럼 코버라이트는, 자, 앞전에 이 코버라이트가 이거 언급이 있었죠? 코버라이트가, 이게 코버라이트입니다. 코버라이트는 이렇게 해준 거. 천장을 이렇게 이중구조 형태로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천장을 이중구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장 높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조명을 여기다 설치해서 빛을 천장에다 반사시켜서 조명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무슨 조명? 코버라이트. 간접조명이네. 간접조명. 건축화 조명의 간접조명. 코니스하고 밸런스 라이트는요, 벽면을 조명하는 거예요. 벽면. 이게 어설픈 코니스 라이트라고 보면 돼. 얘가. 여러분들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조명이? 보입니까? 그쪽은 보이냐? 여기는 안 보이잖아. 가림판 이용해서 이 벽면만 비치는 거. 위에서 아래로. 이걸 코니스. 그리고 밸런스는 이겁니다. 밸런스는 상하 방향으로 빛을 조절해. 이 둘 다 벽면을 비추는 조명이야. 벽면을. 위에서 아래로만 비추면 코니스. 밸런스 상하 조절 가능한 게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광천장 조명은 이게 광천장 조명입니다. 성광기 조명 생각하면 돼요. 성광기 천장 속에 조명 설치해놓고 밑에 확산 플러스 판에 루브 해놨잖아. 이렇게 비추. 성광기 조명이 광천장, 천장 속에 조명기구를 매입을 해놨다. 이게 천장 속에다가. 그 다음에 21번 건축화 조명에 관한 설명 틀리게 해놨죠. 자, 1번에 광량조명. 광량조명은 양이 뭐다? 보량자입니다. 광량이, 양이 보량자.
그래서 강량 조명을 라인 조명이라고도 하고요. 라인 조명 또는 빔 조명, 빔 조명이라고도 해요. 빔 조명.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연속열의 기구를 천장에 매입하거나 보혜에 설치하는 방법을 광량 조명이라고 해요. 보혜에다가. 그 다음에 코보라이트는 얘는 간접 조명입니다. 그리고 코퍼라이트는 천장에 반응구 구멍들 거기 기구 설치한 코퍼 다운라이트의 일종이에요. 다운라이트. 그리고 모름이 이렇게 보면 된다. 천장에다가 저 냉면 그릇 같은 거 천장에 설치해 놓은 거 있죠. 그다가 이제 삼파장, 형광 램프 이런 거 끼워서 하는 거 있죠. 한 번씩 보셨죠? 코 엎어놨다. 냉면 그릇 코 엎어놨다. 코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광창 조명, 창같이 조명했다. 천장의 벽면에 전면 낮은 희도 빛나요. 쉽게 광창은요. 자, 여기 벽에다가 조명을 매입해서 전면을 쉽게 저런 거 창호지나 확산 플라스틱 판 가지고 벽면 전체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괜찮은 데 가면 해놨잖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초반에 PC방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시 나올 뻔해서 도입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쫙 들어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옆에 광창 조명으로 양쪽을 벽에 조명을 싹 해놨고 확산 플라스틱 판으로 해놨어요. 그게 벽 전체가 은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싹 들어가니까 야 잘못 왔나 PC방 이랬어요. 처음에 옛날에. 요새는 PC방이 잘 돼 있잖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틀리겠죠. 같은 단어 썼잖아. 강창 둘 다 써놨죠. 맞죠?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자, 이겁니다.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둘 중에 한 놈이 틀렸다? 그걸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저거 라멘 구조도 강접합이라 하고 트러스 구조도 강접합이라 해서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틀릴 거 아닙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올해도 하나 할 거예요.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한 문제는 합니다. 작년에 정확히 한 문제 했어요.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답을 유도시키는 거. 그럼 눈치만 좋아도 문제를 맞춥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문제집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합니다. 실제 시험 치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